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해 한국 바둑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제9회 응시배 결승에서 한국의 바둑 천재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중국 셰커 구단을 꺾고 14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응시배는 여느 국제기전과 차원이 다른 대회로서 국제 바둑 대회의 원조이자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한국과의 인연이 각별한 대회입니다. 1989년 9월 제1회 응시배의 우승자는 한국의 조은현 구단이었습니다. 1989년 9월 6일은 한국 바둑계의 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응시배 초대 우승자 조은현 구단이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카퍼레이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응시배 제1회 우승자의 권위와 명예가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줍니다. 지금도 한국 바둑 역사에서 조은현의 우승과 카퍼레이드는 레전드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은현은 제1회 응시배 8강에서 일본 1인자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을 물리쳤고 4강에선 대만 최강자로 일본 기원에서 활약 중이었던 리나이펑 구단을 꺾었고 결승에서 중국의 자존심 예웨이핑 구단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일본, 대만, 중국의 최강자를 잇따라 무찌르고 세계 1인자에 오르는 과정은 무리미 고수를 하나씩 격파하고 절대 고수에 오르는 무협지의 서사처럼 통쾌하고 짜릿했습니다. 역대 응시배는 모두 8명의 챔피언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5명이 한국 기사였습니다. 특히 한국 바둑은 1회부터 4회까지 16년 내리 우승컵을 독점했습니다. 우승자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1회 조은현, 2회 서봉수, 3회 유창혁, 4회 이창호, 한국 바둑 최강 자계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 시절 사천왕으로 불렸던 한국 바둑의 고수들이 차례로 응시배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입니다. 응시배 상금이 안 오른 이유 중 하나가 대만 재벌이 만든 바둑대회 상금을 한국이 싹쓸이하다시피 해서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 한국의 위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국의 신진서는 2000년생 동갑내기 중국의 셰커를 이기고 응시배를 차지해 한국 바둑 천재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중국 셰커 구단에게 결승 3번기 2국에서 226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더불어 신진서 구단은 우승 상금 40만 달러를 손에 쥐면서 4년 연속 상금 1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우승으로 한국은 응시배 우승 횟수를 6까지 늘리며 중국 3회와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신진서는 메이저 세계 대회 통틀어 5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2020년 LG배에서 메이저 세계대회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본 뒤 출란배, LG배, 삼성화재배 정상에 올라 바야흐로 지금은 신진서의 시대라 할 만합니다. 신진서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 중의 천재로 불릴 정도로 영특했다고 합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바둑교실에서 바둑을 처음 접했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뛰어넘는 실력에 도달했는데 오로지 독학으로 실력을 키웠다니 더 놀랍습니다. 최근 신진서가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국제 바둑대회를 앞두고 한국 바둑계의 청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진서는 응시배 우승에 이어 얼마 전 박건호를 꺾고 용성전 4년 연속 우승까지 차지해 45개월 연속 바둑 랭킹 1위에 올라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바둑 순위 고레이팅스에서도 당당히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신진서와 세계 바둑계를 양분했던 중국의 커제 구단은 최근 눈에 띄게 하락세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중국 갑조리그 2라운드에서 한국 랭킹 4위인 신민준 구단은 중국 랭킹 1위인 커제 구단에게 150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의 김지석 구단 역시 커제 구단과 리웨이칭 구단을 연파했습니다. 커제가 요즘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저장성 창신현에서 열린 2023 중국 갑조리그 2라운드에 7명의 한국 기사가 출전해 5명이 승리를 거둬 최근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바둑의 명성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바둑이 세계를 호령하는 이때 일본 바둑계의 천재라고 불리던 소녀가 돌연 한국행을 선언해 일본 바둑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둑 영재 전형으로 일본 기원에 입단해 여자기성전 우승 등 바둑 천재로 알려진 나카무라 스미레 3단이 한국에서 프로기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3살에 처음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나카무라 3단은 지난 2015년 한국으로 건너와 4년 가까이 바둑을 공부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기사들이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가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에서 바둑 유학을 하고 온 나카무라가 어린이 바둑대회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자 일본 기원은 지난 2019년 4월 그를 영재 특별 전형으로 입단시켰습니다. 나카무라는 만 10세에 일본 기원에 입단하며 최연소 프로기사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고 지난 2월에 개최된 여자 기성전에서 우승하며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처럼 화려한 기록을 쌓아 올리던 나카무라가 돌연 한국행을 선택했으니 일본 바둑계는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그 어렵다는 응시배를 차지했고, 한국에는 신진서와 같은 뛰어난 바둑 기사가 많다는 것을 한국 유학 중 확인한 데다가 프로기사층이 두꺼운 한국에서 활동하면 자신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 프로기사협회는 나카무라의 객원기사 활동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데요. 만약 객원기사 활동이 승인된다면 나카무라는 내년 2월 여자 기성 타이틀전을 치른 뒤 한국으로 건너와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입니다. 물론 외국 기사가 한국 기원에서 객원기사로 활동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의 루이나이웨이 구단은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동안 객원기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알렉산더 디너스타인 3단과 스베틀라나 쉭시나 3단이 객원기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신진서의 응시배 우승이 몰고 온 영향은 이처럼 컸습니다. 신진서는 이 여세를 몰아 곧 있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한국에 다시 바둑 열풍이 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13년 만에 열리는 바둑 종목은 남자 개인전과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에 모두 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신진서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을 노리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은 당시 세계 무대에서 강세를 보이던 중국 바둑이 안방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하기 위해 바둑을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은 바둑에 걸려있던 금메달 3개를 모두 한국에 내주며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23년 다시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바둑이 포함됐으니 지금 한중일 3국의 바둑 경쟁은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13년 전처럼 똑같이 3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라이벌 한국을 의식한 듯 세부 종목을 조금 바꾸는 꼼수를 썼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바둑의 세부 종목은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여자 단체전의 3개인데요. 13년 전에는 남자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 혼성 페어였는데 혼성 페어가 없어지고 남자 개인전이 신설됐습니다. 그럼 왜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혼성 페어를 없애버린 것일까요? 최근 무서운 상승세인 신진서와 최정을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남녀 바둑의 1인자들이 혼성 페어에서 호흡을 맞추면 금메달을 한국이 가져가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한국 바둑의 금빛전선이 어두워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의 목표는 여전히 금메달 3개입니다. 남녀 바둑의 압도적인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과 최정 구단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진서는 이번 대회에서 박정환 구단과 함께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 출전합니다. 응시배 우승과 용성전 우승으로 자신감이 한껏 올라온 신진서를 막을 수 있는 중국 기사는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중국은 남자 개인전에 커제 구단과 양딩신 구단이 나서는데 두 기사 모두 최근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바둑계는 신진서가 밀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단체전의 경우 중국이 가장 해볼 만한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신진서에게는 확연히 밀리지만 그 외 한국 기사들을 상대로는 중국 기사들이 크게 밀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둑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숱하게 나왔듯 확실한 1승 카드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체 판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정은 이번 대회에 여자 개인전이 채택되지 않아 가장 아쉬워했던 기사입니다. 만약 여자 개인전이 있었다면 그 또한 신진서처럼 2관왕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정이 여자 바둑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신진서가 남자 바둑에서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118개월 연속 국내 여자 바둑 랭킹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최정은 루이나이웨이 구단 이후 세계 바둑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여자 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김은지 오유진 구단, 김채영 8단 등 함께하는 동료들도 만만치 않아 자존심 강한 중국도 여자 단체전만큼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쟁쟁한 천재들의 향연이 펼쳐질 항저우 아시안게임, 특히 바둑 경기 덕분에 한국 팬들의 눈과 귀가 즐거울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